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 학습이 어떤 발달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특징적인 말로 찾아볼까요? 1학년입니다. 낯선 곳이에요. 그런데 안전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낯선 곳인데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변을 둘레둘레 돌아보시겠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살펴볼 거예요. 이게 1학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뭐야? 그게 뭐야? 이거 봐봐. 이거 이상한 모양이야. 왜? 냄새 난다. 어린이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보고 있으면 늘 보던 것이 새롭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 저렇게 살고 싶다. 같은 곳을 같은 일을 하면서 쳇바퀴 돌듯 살다 보면 지루하고 뭔가 맥이 빠지잖아요. 우린 그럴 때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죠. 그리고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어린이들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지적 호기심이 가득하고 뭐든지 놀랍고 새로운. 그런데 문제는 이게 펄쩍펄쩍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잡아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르르르 뭐야? 우르르르 뭐야? 여기 보세요. 선생님 말 들어보세요. 친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1학년 교실 밖에서 하루에 수백 번은 듣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해도 교사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린이들은 왜 잘 듣지 않느냐. 잘 들으라고 여러 번 차근차근 말했는데 꼭 같은 질문을 또 한다. 이랬더니 저를 아주 이렇게 한심하게 보시면서 교사는 하루에 같은 걸 수백 번도 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친절하게. 그거 자신 없으면 교사 자격 없다. 그러더라고요. 보호자와 어린이가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시간이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러면 그건 의자야. 그건 개미야. 안 돼 그건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대답 대신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아 보여? 텔레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개미야. 이거 의자야. 어린이는 사실을 알면서 묻는 경우도 많아요. 알고 있는 거 뽐내기 위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잘난 체쟁이들이라고나 할까요? 위험할 때는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해야죠. 물론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마음, 궁금증을 갖는 마음은 충분히 받아줘야 되겠지만 급하시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지요. 1학년은 호기심 대장들이거든요. 2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학년은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는 소극적이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성향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속마음으로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은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이거 발표해 볼 사람 하면 저요 하고 2학년 교실에서는 힘차게 손을 듭니다. 고학년을 주로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어린이들이 발표하겠다고 쭉쭉 뻗는 팔이 자작나무 숲같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런 교실에서 수업하고 싶다 그러면서요. 2학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말하기 시간이었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한번 해볼 사람 했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우리 2학년들이 씩씩하게 다들 손을 들었겠지요. 그 중에서 평소에 수업에서 원하는 답을 하기보다는 다른 답을 하는 친구가 손을 들었대요.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기회를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기회를 주자. 왜냐하면요, 그 친구가 한 다리는 의자에 올리고 한 다리는 책상에 올려서 저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 시켜주자. 그래서 나오겠답니다. 땡땡땡 어린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랬더니 어린이가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황했나? 좀 시간을 줄까? 네.
이제 말해도 돼요? 하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앞에 한번 보고 선생님 한번 보고 친구들 한번 보고 선생님 한번 보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었대요. 혹시 지금 뭐에 대해서 발표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예 수고했어요, 앞에 잘 나왔어요 하고 들여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2학년 얘기입니다. 3학년으로 가겠습니다. 3학년은 손으로 해보기 대장들입니다. 제가 뚜껑을 열 일이 있었어요. 뚜껑이 잘 안 열려요. 저는 어른이고 3학년은 애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못 여니까 서로 나와서 열어주겠다고 난립니다. 그날 그 뚜껑은 온 반을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러다가 열렸습니다. 하도 이렇게 시도하다 보니 약해졌는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반 전체의 함성을 받았습니다. 우와 힘세다 이러면서요. 3학년은 직접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자세가 얼마나 흥미로워하고 진지한지 교사로서 가르칠 맛이 나는 학년이 3학년입니다. 3학년은 근면성, 배우고자 하는 의욕,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끈기, 이런 게 다 있는 학년입니다. 점차 학습을 해나가면서 좌절도 맛보고 힘들어 하겠지만 3학년은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 들이기에 딱 좋은 학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학습들은 과잉 학습이 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저 놀며 만지며 감각을 키우고 감각이 풍부하게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힌 감각이 내 바탕에 의지가 되고 내 힘이 되어서 앞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1, 2학년에는 국어, 수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학년은 각각 교과목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부터 공부할 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인지 발달도 구체적 조작기에다가 사회성 발달도 근면성에다가 새로운 교과목도 생기고, 이때 공부 습관을 들이고 싶으십니까? 공부 습관은 앉아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1학년 입학을 준비하는 보호자가 주변에 교사가 있으면 묻게 되지요. 우리 아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뭘 준비하면 좋겠냐? 교사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40분간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앉아 있어야 교사의 이야기도 들리고 활동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수업 중에 교실이라도 나가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밖에 나간 어린이도 걱정되고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찾아서 나가려고 하니 남아있는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수업의 맥락이나 흐름은 다 끊기고요. 사실 수업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 앉아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학년이 되면 교실에서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기 책상에서 스스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나 보호자나 인터넷 강의나 이런 도움 없이 혼자서 혼자 앉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20분에서 시작해서 40분까지 늘리면 좋습니다. 공부 습관 3학년입니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초등학생 학년별 특징을 공부 분야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안녕.